서울 외곽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 서현마을 5단지. 올해 62. 강도현은 그곳에서 아내 윤미정, 두 아들과 함께 조용하고 평범한 노후를 준비하며 살고 있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마련한 집.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는 생활. 군말 없이 가정을 책임지며 두 아들을 바르게 키워낸 아내.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큰 고비 없이 지나온 결혼 생활. 도현은 가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그래? 이 정도면 잘 살아온 거지. 이사 온 지 6달. 이 아파트는 생각보다 커뮤니티가 활발했다. 입주민 단톡방, 공용 시설, 불만 공유, 단체 민원 제출, 소소한 소식 나눔까지. 처음엔 시끄럽고 유난스러워 보여 거리를 뒀지만 어느 날 욕실 누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그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도 바로 이 커뮤니티였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점차 마음을 열었다. 한울골프센터를 이용하며 이웃과 얼굴을 익히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건넸다. 단톡방에 종종 글도 남기며 모범 입주민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 창밖으로 번쩍이는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파트 상가 1층. 누구나 아는 프랜차이즈 호프집. 이름은 별밤 호프. 그런데 이상했다. 이 동네에서 저녁마다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몰릴 이유가 있을까? 그냥 흔한 가게인데 도현은 무심코 중얼거렸다. 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손님이 많지? 며칠 뒤 골프 연습장에서 함께 스윙을 하던 이웃 아저씨가 물었다. 도현 씨, 혹시 저기 가봤어요? 1층 호프집 말이에요? 아뇨, 한 번 가보고 싶긴 한데 혼자 가긴 좀 그렇고 같이 갈 사람도 없네요. 아저씨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현 씨, 아직 아무것도 모르네. 저긴 혼자 가야 돼요. 네, 이거 진짜 비밀인데요.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도현 씨 오래 봐서 말해주는 거예요. 도현은 피식 웃었다. 뭐? 보물이라도 숨겨져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냥 혼자 한번 가보세요. 늦은 시간에. 농담처럼 들렸지만 도현의 마음 한 구석이 묘하게 간질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현은 거실에서 캔맥주를 따며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엔 언제나처럼 별밤 호프 간판 불빛이 은은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혼자 가야 한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평온했던 남자의 일상에. 어쩌면 작은 균열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도현은 퇴근 후 차 안에서 무심코 창밖을 내다봤다. 여전히 불이 환한 호프집. 낮에는 별다를 것 없는 프랜차이즈 술집이지만 밤이 되면 그곳은 꼭 비밀의 방처럼 변했다. 아파트 어느 각도에서든 다 보이는 곳. 그런데 정작 내부는 잘 보이지 않았다.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구는 사람들로 가려져 있었다. 뭐 하는 곳이길래. 그날 저녁 골프 연습장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이웃 아저씨와 대화가 이어졌다. 오늘 맥주 한잔 할까요? 마침 도연도 궁금하던 참이었다. 좋아요. 그럼? 저기 가볼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슬리퍼를 끌고 아파트 상가 1층. 별밤 호프로 향했다. 문을 열자. 맥주 냄새와 함께 조금은 진한 향수가 섞인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작지 않은 공간.
이미 몇 테이블은 손님으로 가득했고 벽에는 형형색색의 너은 불빛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다가왔다. 처음 오셨죠? 짙은색 립스틱을 바른 입술, 은은하게 번지는 미소.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도현은 무심한 척 인사했지만 무언가 눌리는 듯한 감정이 목 끝에 걸렸다. 자주 오세요. 그녀는 짧게 말한 뒤 고개를 돌려 주방 안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그녀가 남긴 건 말이 아닌 향기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의 뒷모습에서 흘러나온 자장치창의 마음이 흔들렸다. 같이 간 이웃 아저씨는 괜스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녀와 눈이 마주칠까 고개를 숙였다. 도현은 피식 웃었다. 별것도 아닌데 우리 나이에 부끄러워하긴. 그날은 그렇게 맥주 한 잔과 마른 안주 한 접시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도현은 돌아오는 길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다. 주방 안에서 또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그 미소가 가슴에 오래 남았다. 다음 날 도현은 퇴근 후 무심코 운동복을 챙기며 말했다. 여보, 나 운동 좀 하고 올게. 너무 늦지 말고. 아내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그는 집을 나섰다. 하지만 발걸음이 향한 곳은 골프 연습장이 아니었다. 밤 10시 반.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가게는 한산했다. 자신을 포함해 단 3테이블. 그런데 이상했다. 모두 혼자 온 남자들 뿐이었다. 비슷한 연배의 중년, 조금 젊은 남자, 그리고 도현? 또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조금 더 뛴 것 같았다. 운동하다가 목이 말라서요. 도현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를 내왔다. 맛있게 드세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도현은 더 이상 맥주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맥주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 밤 도현은 거실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려다봤다. 호프집은 여전히 불이 밝았다. 간판 아래로는 남자들의 그림자가 오갔다. 그는 궁금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밤 저곳에 머물까? 그리고 왜 모두가 혼자일까? 며칠 후 도현은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 친구들 모임 있어서 저녁 좀 늦을 것 같아. 그래요. 많이 마시지 말고 데리러 가야 하면 전화하고.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허락했다. 도현은 마음이 편하면서도 묘한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집에서 가까운 골목길을 돌아 별밤 호프로 들어섰다. 오셨어요. 벌써 3번째 아닌가요? 여사장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오늘따라 립스틱 색이 조금 더 진해 보였다. 그러네요. 이 집 맥주가 괜찮아서요. 도현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자주 와주세요. 그날 밤 도현은 몰랐다. 그가 이제 발을 디딘 곳이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될 작은 균열이 그의 평온했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리라는 걸. 밤 공기는 서늘했다. 도현은 별밤 호프 문을 나서며 가볍게 목덜미를 만졌다. 가게 안에서 퍼지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아직도 콧속에 남아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휴대폰을 꺼내 시계를 확인했다.
11시 58분. 예전 같으면 이미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을 시간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어쩐지 이상한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윤미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이제 왔어요, 응. 친구들이랑 간단히 한잔했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많이 마셨어요, 아니. 그냥 두어 잔. 도현은 대충 대답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에서는 늦은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시선은 화면에 머물지 않았다. 머릿속엔 자꾸만 그 여자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에 지었던 미소가 겹쳐 떠올랐다. 며칠 후, 도현은 업무를 마치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다. 회사 사람들과의 회식도 없었다. 그는 핑계를 찾았다. 운동하러 간다고 하면 되겠지. 하지만 발걸음은 곧장 별밤호프로 향했다. 문을 열자. 벨소리와 함께 익숙한 맥주 향이 퍼졌다. 그리고 그 향기 뒤로 그녀가 있었다. 또 오셨네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도현을 바라봤다. 그 웃음은 묘했다. 반가움과 장난기, 그리고 어딘가 알 수 없는 여유가 섞여 있었다. 운동 끝나고 목이 말라서요. 도현은 일부러 태연하게 대답했다. 운동, 좋은 습관이네요. 그녀는 짧게 말을 남기고 주방 안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도현은 확실히 느꼈다. 그녀는 나를 기억하고 있다. 가게 안은 여전히 특이한 분위기였다. 다른 테이블에는 남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혼자였다. 대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다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맥주잔을 천천히 기울이고 있을 뿐, 그리고 이상한 건 그들의 시선이 간간히 같은 방향을 향한다는 거였다. 바로 그녀. 도연은 그걸 알아차리자 갑자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곳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다. 누가 더 오래 앉아 있는지, 누가 더 많은 잔을 시키는지, 그리고 누가 그녀의 미소를 더 오래 받을 수 있는지. 겉으론 아무 말도 없지만 공기 중에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벽에 붙은 작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10분 안에 맥주 한 병 비우지 못하면 퇴장. 도연은 피식 웃었다. 사장님, 이거 뭐예요? 그녀가 다가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리는 한정돼 있고 오래 앉아 계시면 곤란하거든요. 말끝에 그녀는 짧게 웃었다. 도현은 장난스럽게 받아쳤다. 그럼 3병 더 주세요. 30분은 더 앉아 있어도 되겠네요.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날선 시선이 느껴졌다.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남자가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도현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속으로는 이상하게 즐거웠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재미있지? 그는 느끼고 있었다. 지금 이곳은 술을 마시는 곳이 아니라 그녀를 차지하기 위한 침묵의 전장이었다. 맥주가 네 잔째에 비워질 즈음 그녀가 다시 다가왔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날씨도 좋고 맥주도 맛있고. 도현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녀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자주 오세요.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순간 도현의 심장은 미묘하게 빨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밤 공기가 시원했지만 머릿속은 열기로 가득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살짝 상기된 표정, 그리고 어딘가 오래 잊고 있던 설렘 같은 것이 스며 있었다. 도현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러지?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아내 윤미정은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결혼 30년, 함께한 세월 동안 큰 갈등 없이 살아왔다. 그녀는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였고, 도현 역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낯선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간질거렸다. 그리고 그 간질거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었다. 며칠 후 도현은 다시 그곳을 찾았다. 이번엔 일부러 늦은 시간, 가게 문 닫기 직전쯤에 맞춰서 문을 열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오셨어요. 그 미소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오늘은 손님이 거의 없었다. 빈 테이블 사이로 은은한 음악이 흘렀다. 도현은 맥주를 주문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맥주를 가져다 주고는 말했다. 오늘은 늦게 오셨네요. 네, 일이 좀 많아서요. 도현은 태연한 척했지만 심장은 이미 고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는 주방 안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도현은 직감했다. 이건 평범한 술집의 대화가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 무언가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잠시 후 그녀가 돌아왔다. 손에는 와인 한 병과 2개의 잔이 들려 있었다. 맥주 말고 오늘은 이걸로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도현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말 대신 모든 걸 설명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와인을 올리고 천천히 코르크를 뽑았다. 이 시간은요. 그녀가 잔의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사장이 아닌 여자로서의 시간이니까.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의 정적을 깼다. 그리고 그 순간 도현은 알았다. 그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와인이 천천히 잔을 채웠다. 그녀는 코르크 마개를 테이블 한쪽에 내려놓고 부드러운 손길로 와인잔을 도현 앞에 밀었다. 오늘은 특별한 밤이에요.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도현은 잔을 들었다. 유리잔 사이로 은은히 번지는 붉은 빛, 그 빛이 마치 경고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치명적인 매혹이었다. 지금 돌아서면 아직 늦지 않아. 머릿속 어딘가에서 속삭였지만 손끝은 이미 그녀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다. 사실 그녀가 잔을 살짝 기울이며 말을 꺼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손님을 받지 않아요. 왜인지 아세요? 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영업은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나만의 시간이죠. 가게 안은 고요했다. 벽에 걸린 작은 조명들이 붉은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와인의 향이 공기 중에 퍼지자 묘하게 무거운 분위기가 스며들었다. 도현은 첫 모금을 삼켰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와인의 온기보다. 마주 앉은 그녀의 눈빛이 훨씬 더 뜨거웠다. 그녀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얇은 블라우스 사이로 드러난 쇄골이 시선을 자꾸 끌었다. 묶었던 머리카락을 풀어내리자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렀다. 그 부드러운 곡선이 조명 아래에서 은근히 빛났다. 도현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심장이 세게 고동쳤다. 단순한 호칭일 뿐인데도 마치 오래된 금기를 깨는 소리처럼 들렸다. 왜 저를 그렇게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끝이 살짝 웃고 있었다. 도현은 대답 대신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런 밤, 처음이라서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다. 저도 그래요. 적어도 오늘은 그 짧은 대답이 모든 걸 허락하는 신호처럼 들렸다. 순간 불이 꺼졌다. 딸깍 벽에 걸린 작은 조명 하나만이 남아 가게를 붉게 물들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다. 구두 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도연 앞에 서서 손끝으로 그의 넥타이를 가볍게 잡았다. 이거 너무 바른 생활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도연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손길이 목선을 스치고 공기가 더 뜨거워졌다. 사모님 안 기다리세요. 그녀는 속삭이듯 물었다. 그 말에 도연은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오늘 밤은요. 내가 마지막 손님이 아니라 당신이 마지막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짧고 깊은 첫 입맞춤이 지나자 두 사람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가게 안쪽으로 이끌었다. 작은 문을 열자 좁은 비밀스러운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손님용 홀이 아닌 사장만 사용하는 안쪽 룸 같았다. 은은한 조명, 작은 소파, 그리고 낮게 흐르는 음악. 도현은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여긴 오늘부터는 우리만의 자리예요. 그녀는 짧게 웃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날 밤 가게는 어둠에 잠겼다. 밖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 그 작은 공간에서 천천히 그러나 거칠게 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머리가 무겁고 입안이 텁텁했지만 그보다 더 생생하게 남은 건 그녀의 입술과 목덜미의 천이었다. 침대 옆에서 윤미정이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숨죽였다. 어제 내가 뭘 한 거지? 거실로 나와 TV를 켰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보, 어제 친구들 많이 왔어요. 응. 간단히 맥주 한잔하고 일찍 헤어졌어. 도현은 태연한 척 웃었다.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잠을 설쳤나 봐. 그런가? 좀 피곤하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정반대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꾸 끌어올랐다.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출근을 준비하면서도, 운전대를 잡으면서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어젯밤 그 어둠과 그녀의 손길이 떠올랐다.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회의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자꾸 시계를 확인했다. 오늘도 갈 수 있을까? 퇴근 후 그는 핸드폰을 열어봤다. 연락처 없다. 그녀의 번호도. SNS도 아무것도 몰랐다. 단지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 그가 그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별밤 호프의 문을 다시 여는 것뿐이었다. 밤 10시 도현은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여보,
운동 또 나가요, 응. 그냥 스트레칭 좀 하려고. 윤미정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건 오히려 도현을 더 불편하게 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가게를 향하고 있었다. 문을 열자. 그녀가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도현의 가슴이 뛰었다. 기억하고 있구나. 그녀는 잔을 채워주며 속삭였다. 그날 이후 안 오시면. 제가 싫었던 건가 했어요? 그 한마디는 그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만났다. 비밀의 방, 낮은 음악, 와인, 모든 것이 첫날과 똑같았지만 이번엔 더 깊었다.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스치며 말했다.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을 즐겨요. 그 말은 명령 같았다. 그리고 그는 복종했다. 비밀의 방 안? 잔이 세 번째 비워졌을 때였다. 그녀는 와인 병을 내려놓고 가만히 도현을 바라봤다. 붉은 조명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오히려 조금 더 차갑게 빛났다. 도현 씨,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네, 질문. 하지 말자고 했죠. 도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거리감 있게 느껴졌다. 도현은 속으로 의문이 피어 올랐지만 그녀의 규칙을 어기고 싶진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현의 발걸음은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 누운 아내 윤미정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귀에 들렸지만 도현은 그 평온함 속에서 더 큰 불안을 느꼈다. 이대로 괜찮을까? 그 질문은 점점 그를 잠식했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그걸 덮어버렸다. 아니야, 난 아직 그녀를 갖고 있어. 며칠 뒤 도현은 평소보다 더 일찍 퇴근했다. 가방 속에 운동복을 챙겼지만 그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별밤호프, 그 문을 열자. 그녀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오셨어요. 그녀의 미소가 다시 그를 안심시켰다.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네. 일이 빨리 끝나서 그날은 손님이 많았다. 가게 안은 은은한 음악과 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고 여전히 대부분은 혼자 온 남자들이었다. 도현은 그 공기를 느끼며 속으로 피식 웃었다. 여기선 다들 같은 마음이겠지. 하지만 결국 선택되는 건 나야. 그날 밤, 가게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그녀는 도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 조금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도연은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의 방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와인 대신 맥주 2병을 꺼냈다. 그리고 잔 대신 병째로 내밀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도현은 의아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도현 씨, 네, 우린 이런 관계가 처음이죠. 그렇죠. 그녀는 짧게 웃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요즘 좀 힘든 일이 많아요. 그 말에 도현은 반사적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눈길을 피하며 맥주를 한 모금 삼켰다. 가게 쉽지 않아요. 요즘 매출도 안 좋고 인테리어도 손볼 데가 많고. 그녀는 말을 흐렸다. 도현은 순간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혹시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지? 그래서요?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도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말씀하세요. 그녀는 테이블 아래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 가게 인테리어 견적서예요. 사실 요즘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현 씨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도 편하게 도현 씨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도현은 서류를 펼쳤다. 거기엔 굵은 글씨로 숫자가 찍혀 있었다. 답진공 공진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너무 큰 돈이에요. 그녀는 잔잔하게 웃었다. 알아요. 근데 저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 했어요. 근데 요즘 손님들도 많고 솔직히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녀는 도현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도현 씨가 도와준다면 내가 누구랑 시간을 보낼지는 명확해지겠죠.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유혹도, 협박도 아니었다. 그저 담담한 거래의 제안이었다. 도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 바로는 못해요. 하지만 준비해 볼게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생각해 본 적 있었거든요. 이 관계가 그냥 끝나면 어떨까 하고. 근데 다행이에요. 도현 씨는 끝내 나를 선택했네요.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다. 통장을 펼쳤다. 잔액이 눈에 들어왔다. 30년 넘게 다닌 직장의 결실. 그 안에 담긴 건 그의 땀과 시간과 미래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엔 이 돈으로 그녀를 지킬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다. 다음 날 도현은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를 작성했다. 동료가 물었다. 이제 진짜 은퇴 준비해요. 도현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냥 집에 손볼 데가 있어서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며칠 후 밤. 별밤 호프의 뒷문으로 도현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가게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고 비밀의 방에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와인을 따르며 기다리고 있었다. 도현은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무게를 가늠하듯 살짝 흔든 뒤 탁자 아래로 조용히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네요.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립스틱을 발랐다. 음악이 흐르고 두 사람은 다시 입을 맞췄다. 도현은 그 순간 확신했다. 이제 그녀는 내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선택이 그의 모든 걸 갉아먹는 시작이라는 걸. 밤 공기는 묘하게 달콤했다. 별밤 호프 뒷문을 나서는 도현의 손끝엔 아직도 그녀의 천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는 거죠.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고 동시에 덫처럼 들렸다. 하지만 도현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는 그날 밤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윤미정은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현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여전히 그녀의 미소, 그녀의 향기, 그녀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여보, 오늘은 늦게 들어와요. 아니, 그냥 평소처럼 거짓말이 입술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그에게는 진짜 일정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생겼으니까 퇴근 후 도현은 다시 뒷문을 열었다. 비밀의 방 안? 그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엔 와인도 음악도 필요 없었다. 서로의 시선이 닿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됐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렇게 자주 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요. 도연은 솔직했다.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 질문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요. 그게 우리 룰이니까. 며칠 동안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비밀의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도현은 이제 하루라도 그녀를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조차 의미가 없었다. 머릿속엔 오직 그녀뿐이었다. 그는 때로 업무 중에 핸드폰을 열어 그녀에게서 올지도 모르는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번호는 없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 도현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인지 더 깊이 빠져들었다. 이건 더 특별한 관계라는 증거야. 그는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도현에게 조용히 말했다. 요즘 좀 많이 힘드네요. 그 말에 도현은 반사적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힘들게 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가게 가요. 인테리어도 아직 다 못 끝냈고 세금 문제도 있고. 그녀는 말을 흐리며 잔을 비웠다. 그리고 천천히 도현을 바라봤다. 도현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정말 혼자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말은 칼처럼 깊이 꽂혔다. 도현은 망설이지 않았다. 얼마면 돼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웃었다. 정말요. 이번에는 큰 돈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며칠 뒤 도연은 또다시 봉투를 준비했다. 이번엔 24,000원. 그는 뒷문을 열고 들어가 봉투를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 탁자 밑으로 조용히 밀어 넣었다. 그 동작은 너무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다. 도현은 그걸 보며 이상하게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더 확실해졌어.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오래 함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도현 씨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왜요? 처음부터 뭔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 같았는데 도현 씨는 아니에요. 그 말은 독이었다. 그는 더 깊이 중독됐다. 그녀는 눈을 감고 덧붙였다. 근데 가끔은 겁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도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기대세요. 끝까지 지켜줄게요. 그 말은 맹세였고 동시에 파멸의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무언가 달라졌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가면 같은 표정이 섞여 있었다.
가게 안에서 다른 손님에게도 똑같은 미소를 짓는 걸 볼 때면 도현은 이상한 불쾌감에 휩싸였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질투를 느꼈다. 비밀의 방에서 나올 때 도현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질문하지 말자고 했죠. 그 한마디에. 도현의 입술이 굳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채우며 덧붙였다. 그게 우리 사이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날 밤. 도현은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서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도 똑같이 미소 짓고 있는 모습.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때 떠오른 건 그녀의 목소리였다. 내가 누구랑 시간을 보낼지는 명확해지겠죠. 그 말이. 이제는 오히려 칼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며칠 후 도현은 또다시 봉투를 준비했다. 이번엔 10,000청어원. 그는 뒷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마지막이야. 이 돈이면 충분해.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 중 하나가 될지. 비밀의 방에서 그녀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었다. 정말 도현 씨는 그녀는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 하나에. 도현은 다시 모든 걸 잊었다. 그녀가 가볍게 속삭였다. 계속? 나만 봐요. 그럼 나도 도현 씨만 볼게요. 그 말은 약속 같았고 독약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도현은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방 한쪽 쓰레기통에 버려진 빈 맥주 캔 2개. 그중 하나는 자신이 마신 것이 아니었다. 누가 왔었나? 그는 묻지 않았다. 아니, 묻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든 룰이었으니까 질문하지 말 것.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거울 속엔 예전의 강도현이 없었다. 그 대신 눈빛이 흐릿해지고 어딘가 불안에 떨고 있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밤이 깊어갈수록 도현의 불안은 커졌다. 그날 쓰레기통에서 본 빈 캔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방에. 자신이 마시지 않은 흔적이 있다는 사실. 그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도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질문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녀가 정한 규칙. 그는 그걸 어길 용기가 없었다. 왜냐하면 규칙을 어기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다음 날 도현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보고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끝이 자꾸 떨렸다. 혹시 그날 내가 늦게 갔으니까 다른 사람이 머릿속에 수많은 상상이 떠올랐다.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미소 짓는 장면. 그 손길이 자신에게 건넸던 것과 똑같이 부드럽게 닿는 장면.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져 숨이 막혔다. 퇴근길. 그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오늘은 확인해야 해. 오늘만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만든 룰을 깨야 한다는 걸. 그럼에도 발걸음은 이미 그녀의 가게를 향하고 있었다. 밤 10시 40분. 별밤 호프의 문을 열자. 익숙한 맥주 향과 함께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셨네요. 그 미소는 여전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도현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맥주를 주문했다. 잔이 내려오는 순간 그는 물었다. 오늘은 바쁘네요.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웃었다. 요즘 다들 외로운가 봐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그날 도현은 일부러 늦게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가게 안은 서서히 비워졌다. 마지막 남은 건 도현뿐. 그는 은근한 기대를 안고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 한마디는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왜요? 무심코 나온 질문.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칼날 같았다. 이제 가세요. 너무 늦었어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일어섰다. 밖으로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허탈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은 예전의 강도현이 아니었다. 눈빛이 흐릿하고 어딘가 뒤틀린 표정.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며칠 동안 그녀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는 연락할 방법조차 주지 않았다. 번호도, SNS도, 아무것도. 오직 그가 그녀를 볼 수 있는 길은 별밤 호프의 문을 여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문은 닫혀 있었다. 정기 휴업이라는 작은 종이 쪽지가 문 앞에 붙어 있었다. 그 종이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도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불 꺼진 가게 간판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아내 윤미정은 다가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무슨 일 있어요?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아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이제 그는 거짓말하는 자신조차 낯설지 않았다. 며칠 뒤 밤, 가게의 불이 다시 켜졌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뒷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오랜만이네요. 그 말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비밀의 방으로 그를 이끌었다. 방 안에는 와인과 잔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잔을 채우며 낮게 웃었다. 이 관계 계속 이어가고 싶으시죠?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거래의 서막이었다. 도현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물론이죠.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성의를 보여주셔야겠네요. 무슨 뜻이죠? 그녀는 테이블 아래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 그 앞에 놓았다. 이건 가게 리뉴얼 비용이에요. 이걸 해결하면 우리 둘만의 시간이 더 많아질 거예요. 도현은 봉투를 열었다. W390000.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너무 큰 돈이에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알아요. 하지만 도현 씨라면 가능하잖아요. 그 말은 독이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무너졌다. 며칠 후 도현은 회사에서 남몰래 퇴직금 일부를 정리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사라지는 걸 보며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다. 이 돈으로 그녀를 내 옆에 두는 거야. 밤 11시, 비밀의 방. 그는 다시 봉투를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 탁자 밑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이겠네요. 그날 밤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풀며 속삭였다. 도현 씨, 있죠. 나 정말 행복해요. 당신 덕분에. 그 말은 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그는 모든 걸 잊었다. 아내도, 두 아들도, 심지어 자신의 미래까지도.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새벽, 방 한쪽 쓰레기통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 안엔 또다시 빈병 2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분명 자신이 마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질문하지 말 것. 그녀가 정한 룰. 하지만 그 룰은 이제 그의 가슴을 천천히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고 있었다. 다음 날, 도현은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거울 속 남자는 낯설었다. 눈 밑은 퀭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비밀의 방문이 닫히자. 공기는 언제나처럼 향기와 열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오늘 도현은 미묘한 차이를 느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속엔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그녀가 잔을 채우며 말했다. 회사 일이 좀 많았어요. 도현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와인잔을 건넸다. 괜찮아요. 어차피 도현 씨는 다시 올 거니까. 그 말이 묘하게 불안하게 들렸다. 마치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처럼. 와인이 2잔 비워졌을 때 도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요즘 가게에 다른 사람도 많이 와요? 그녀는 잔을 닦던 손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왜요? 질투해요. 그 한마디는 가볍게 던진 농담 같았지만 도현의 가슴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도현 씨, 기억하죠? 질문하지 말 것. 그 말은 부드럽지만 칼날처럼 예리하게 가슴을 베었다. 그날 밤 도현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다. 간판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유혹이 아니라 불길한 신호처럼 깜빡였다. 침대에 누운 윤미정이 말했다.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도현은 대답 대신 억지로 웃었다. 피곤해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피로는 절대 쉬어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며칠 뒤 그녀는 다시 도현을 불렀다.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가게는 문을 닫은 지 오래였고 비밀의 방 안에는 낮게 음악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도현 씨, 있지요? 우리 관계 더 오래 가려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할게요. 그 말에 도현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이번에도 돈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돈만 있으면 나 이제 진짜 안정돼요. 그녀는 서랍에서 견적서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다이루 20000000. 도현은 숨을 고르며 봉투를 바라봤다. 머릿속에 윤미정과 아들들의 얼굴이 스쳤다. 이 돈이면 남은 노후는.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심장에서 더 강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를 잃는 것보다 그게 더 두렵다. 며칠 후 도현은 다시 봉투를 준비했다. 퇴직금 일부와 적금을 깨고 마지막이라는 핑계로 그는 뒷문을 열며 스스로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야. 이 돈이면 모든 게 완벽해질 거야. 그녀는 그를 방했다. 그 미소는 예전과 똑같았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이제 나밖에 없죠. 그녀는 봉투를 받아 조용히 웃었다. 도연 씨는 참 특별해요. 그 말 한마디에. 도연은 또다시 무너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머리를 풀고 도연의 어깨에 기대에 속삭였다. 있죠. 나 정말 행복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고 도연은 그 약속을